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계란을 구하려면 마트에 가면 되고, 커피를 구하려면 카페에 가면 됩니다. 지식을 구하려면 서점에 가면 되고, 지혜를 구하려면 스승에게 가면 되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는 건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거나 알아도 그것을 할 용기가 없다는 뜻이겠죠. 책 성공은 당신 것에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에서 알고 있는 일은 뭐든 어긋나는 법이 없고 심지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고 자신에게 결과는 이미 명백합니다.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이라는 건 어떠한 직감처럼 논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으로 일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알 수 없어도 일을 해나가는 저변에 확신이 깔려 있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으로 하는 일은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확신을 얻는데 논리적 연결고리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확신은 금방 불신으로 바뀌게 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를 집중시키게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더 많은 생각 에너지를 투입하게 되는데 이때 두통이나 과로가 오기도 하죠. 생각은 오류가 참 많고 개인적이라서 시간의 지남에 따라 문제라고 인식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들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마치 문제 풀려고 삶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렇다고 생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다만 생각만이 문제 해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인 것 같습니다. 생각은 마치 단거리 질주를 하는 것과 같아서 눈과 귀로 들어오는 순간순간의 감각적 정보들을 빠르게 해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되어 있는 경험을 지금 마주하는 상황에 적용해서 판단을 돕기도 하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내면의 확신이란 것은 뭘까? 그것이 뭐길래 호킨스 박사는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은 뭐든 어긋나는 일이 없다고 하는 걸까? 일단 그것은 생각이 아닙니다. 해설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죠. 생각은 우리 의식으로 떠오르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감각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내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의식으로 알아차릴 수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무언가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무언가가 어떤 느낌을 일으키고 그 느낌을 우리가 의식해서 확신 또는 불신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의식할 수 없는 내면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잠시 생각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생각은 그냥 떠오르는 듯 보이지만 보통 어떤 대상이 있을 때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 대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거나 들리거나 냄새가 나거나 피부의 감각 같은 것들이기도 하고 기억이나 느낌, 방금 전 했던 생각이 꼬리를 물게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려고 눈을 감아도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많은 원인은 우리 내면에서 의식으로 느낌들이 떠올라서 그 느낌들을 해석하느라 생각도 떠오르게 됩니다. 의식으로 떠오르는 이 느낌은 의식할 수 없는 공간에 저장된 기억들입니다. 이 기억들은 의식적으로 경험한 것, 생각했던 것, 감정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지나가며 봤던 것, 들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겠죠. 이 모든 정보를
우리는 한꺼번에 의식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하나씩 의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정보들 중 무엇을 의식하게 되는 걸까요? 그 광활한 공간에서 무엇이 왜 선택되어 의식으로 떠오르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마주한 것입니다. 눈앞에 고양이가 있다면 고양이와 관련된 기억 속 느낌이 떠오릅니다. 좋은 기억이 많다면 눈앞의 고양이도 좋은 느낌으로 떠오르고, 만약 슬픈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다면 슬픈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그 느낌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눈을 감고 있다면 현재 감정 상태나 방금 있었던 일, 관심을 갖고 집중했던 것들, 몸에 느껴지는 감각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공간에 저장된 것들 중 가장 비슷한 파동과 만나 그것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생각이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과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둘이 아닙니다. 같은 파동으로 엮여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계속 반복하며 돌고 돈다는 거예요. 낮은 에너지 파동의 외부의 일은 같은 파동의 내부의 느낌을 불러내고, 그 느낌은 같은 에너지 파동의 생각을 일으키고, 그 생각이 현실을 같은 에너지로 해석하고, 그 해석은 다시 같은 에너지 파동으로 저장됩니다. 그러면서 해당 에너지가 점점 강화되는 거죠. 이렇게 같은 에너지 파동이 우리의 내부와 외부에 걸쳐 어떠한 장을 형성하는데 마치 하늘에서 본 태풍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것을 호킨스 박사가 말하는 에너지 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에너지 장이 영상 초반에 말했던 내면이 알고 있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은 뭐든 어긋나는 법이 없고, 심지어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는 그 점을 알고 있다는 완벽한 확신이 내면에 있고, 자신에게 결과는 이미 명백합니다. 내면에서 알고 하는 일이란 의식하지 못하는 곳과 의식하는 곳에 걸쳐 있는 그 에너지 장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알고 하는 일이라는 건 그 에너지 장에 맞는 행동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에너지 장을 누가 알고 있는가? 생각으로 알기 전에 먼저 알고 있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식보다 크고, 의식은 그 전체를 이해할 수 없고 일부 혹은 그 그림자만 의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보다 더 큰 뭔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나보다 더 큰 무언가는 나의 의식이 어떤 에너지장에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장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또 그 에너지장에 어울리는 해석과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일이 벌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생각으로 상상하고 판단만 가능할 뿐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큰 무언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알을 숨겨놓지 않습니다. 이미 드러나 있고 그 드러남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호킨스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마른 사람들 모두가 물 웅덩이 속에 앉아있고, 사랑에 굶주린 사람들 모두가 사랑에 애워싸여 있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돈에 애워싸여 있고, 실패자들 모두가 성공에 애워싸여 있고,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 모두가 기회에 애워싸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선택한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큰 무언가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광활한 그곳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면서 선택한 것만 보고 선택했던 것만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사람들 모두가 물 웅덩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메마름을 선택했기에 물 웅덩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복한 가족여행을 원했지만 나의 에너지 수준이 분노 상태라면 여행은 행복하기는커녕 싸우기만 하다 돌아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부와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둘이 아니니까요. 목말라서 떠난 여행이지만 물 웅덩이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가족 중 한 명이 분노 상태라면 여행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에너지 수준이 사랑 상태라면 사랑이 분노를 이기기에 행복한 가족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물 웅덩이를 찾을 수 있죠. 처음부터 물 웅덩이에 있었으니까요. 내가 지금 있는 에너지 수준이 그 수준에 맞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에너지 수준이 높은 음악, 지식, 감정, 사람들을 만나면 그 에너지장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장을 벗어나면 원래대로 되돌아오게 되는 경우가 많죠. 중요한 것은 내면에서 높은 수준의 에너지장이 스스로 드러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큰 무언가가 내 삶에 드러나도록 그것을 가리고 있는 나의 해석과 판단을 내맡겨야 합니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생각은 아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기존에 알던 것, 믿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암과 믿음이 쌓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에너지 장으로의 이동인 거죠. 동시에 새로운 삶으로의 이동입니다. 마지막으로 호킨스 박사의 말로 마칠게요. 성공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어떤 것을 찾을지가 아니라 어디서 찾을지를 알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찾는 것을 자기 내면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애써 저 밖을 뒤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